물건이 아니다. OX. X죠. 지수한 거는 용익 물건이면서 제한 물건이면서 물건이죠. 자, 물건적 조건은 크게 몇 개로 나눠져. 읽어요.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조건, 본권에 대한 물건적 조건. 세부적으로 가서는 세 개가 있어. 반환, 제거, 애박.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체계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의 특질하고 그러면 물건의 종류, 요거는 무조건 딱 체계를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기록돼? 갖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는 무슨 물건이야? 제한 물건이죠. 제한 물건 중에 읽어봐요. 지상권, 읽어봐요. 지역권, 전세권 등기됩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저당권은 등기가 됩니다.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익이죠? 읽어봐요. 사용수익, 용익물건. 이거는 담보물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처분. 그러면 얘는 그럼 여기에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불안전물건이라고 그러기도 해.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이 없잖아. 그래서 불안전물건. 그럼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수익은 뭐예요? 사용수익을 뭐다? 제한하고 있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제한물건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처분이죠. 그러면 처분을 뭐라고 그래요? 써요. 예, 교환가치라고 그러네. 자, 이걸 무슨 가치? 사용가치네. 그러면 소유권의 개념이 또 나오네. 사용가치와 뭐예요?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네. 근데 이 교환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처분은 뭘로 빠져요? 교환가치는. 이게 담보로만. 담보. 이게 담보. 담보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경매네, 경매. 그쵸? 그러면 담보물건과, 그러면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어. 경매가 만났어요. 여기에 무슨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가, 임의 경매. 그럼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어.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읽어봐요. 임의 경매가 되는 거야.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그래서 오후에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게 경매거든. 그러니까 경매.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을 안 가. 제가 이제 다 한물 갔어. 제가 이제 경찰서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경찰서도 한번 걸려갔다 오고. 왜냐면 성폭력 조회를 안 받아서 직원을 뽑았다고 뭐에 가서 불려가지고 또 요구도 먹었고. 자, 알바비 뭐예요? 알바비를 또 뭐예요? 적게졌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노동청에다 걸려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알바비가 뭐 용돈이냐 아니냐. 저는 뭐 잡아달라고 그랬어. 사법경찰관한테. 우리 그 노동청에 가면 사법경찰이야. 그게 경찰관들이 다. 그러면 용돈하고 뭐 알바비를 좀 어떻게 좀 법적으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못 해주더라고. 그래서 무혐의로 또 빠져나왔지. 이제 갈 대로 다 갔어요. 자, 이제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러더니 치과 때문에 이제 닫고. 이제 안 가보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법원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법원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법원도 한번 구경 좀 하려고.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볼 때 다 이제 가봐야지 뭐. 가볼 때 다 가봐야지. 자, 그러면 이제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 임의 경매와 뭐예요? 강제 경매. 그래서 임의 경매란 그러면 읽어봐요. 담보권 실행 경매가 뭐예요? 임의 경매. 그러면 담보는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이 하나 발생한다?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나중에 그렇게 빠지고. 자, 그러면 그러면 적어도 요 물건의 종류는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걸 안 해오고 제가 어때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기초공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이거 봐요. 물건의 특질, 그렇죠. 오늘 PPT 띄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제가 목요일날 외장하드를 놔두고 가서 저 위에다 꽂아놓고 갔어요. 그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못해서 아침에 오니까 편집할 사항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PPT 띄워서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까먹어 하나. 분명히 챙겼다고, 목요일날 챙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작업하려고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컴퓨터 위에 있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안심을, 거기 자료가 몇 천만 원짜리 자료들이 있거든. 그거 되게 비싸. 비싼 게 아니라요. 거기 안에 자료가 엄청난 분량의 자료예요. 제가 평생 강의하면서 뭐예요? 강의 자료들이거든. 강의 자료들이거든. 그래서 어제 또 놀래가지고, 어제 뭐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통화를 했죠. 좀 잘 보완 좀 해달라고. 그냥 놔두세요. 뭐 가져갈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혹시 있는 것만 확인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오니까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뭐 편집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늦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좀 봐봐요. 그러면 싹 지우는 순간 지워지면 안 돼. 이거는 달고 다녀야 돼. 달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해보죠. 읽어봐요. 자, 밑에다 이제 부동산 뭐라고 써놨죠? 등기법. 그렇죠. 자, 그러면 잘라요.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이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초공사 했으니까 여기 봐봐요. 자,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로서. 그렇죠. 무슨 등기로서 읽어봐요. 공시까지. 자, 우리 민법에 99조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나와 있어. 부동산이란.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이제 등기법에서는 이제 사고를 두 개로 가야 돼. 지적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지적은 토지만 생각하면 돼. 등기법은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원화 되어 있어? 이원화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을 배우게 되거든. 법정.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더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집합건물 등기부. 이거는 특수한 등기부야. 그래서 간평 문제에 자주 출제되거든. 등기부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눠진다. 어때? X야. 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원화 되어 있다? 2원화 되어 있다. 그러면 집합건물은 건물의 특수한 등기부라는 거야. 특수한 등기부.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 문제 풀 때는 뭘부터 확인해야 된다? 토지냐, 건물이냐. 자, 등기 그럼 뭘까요? 자, 권리관계라는 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법이네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란 어디로 갈까요? 등기소로 가. 등기소. 등기소에는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 있어. 등기관. 그러면 등기관은 있어요? 등기부가 있죠. 자, 등기소는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등기소는 물건이죠. 자, 등기관은 사람, 등기부는 물건. 그러면 등기소는 뭐예요?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로 구성됐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잡아놨어요. 그게 마지막 6장이 있어. 맨 끝에다 잡아놨다. 이걸 맨 앞에다 갖다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일 뒤에다 갖다 놨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란 어디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소하고 매칭은 신청. 자, 등기관에서는 접수, 등기부는 기록. 그렇죠. 이 단어를 매칭을 시키라고.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렇죠. 자, 등기소에 뭐하러 갑니다? 그러더니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요?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부에 뭐하러 가요? 등기하러 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등기소 그러면 뭐 읽어봐요? 신청, 접수, 기록. 그렇죠. 이거 단어를 매칭해주세요. 자, 등기소에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공동 신청이네.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네. 제3자가 가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공사는 알려줘. 항공사가 알려준다. 촉탁 등기네. 촉탁 등기 주체는 뭐예요? 항공사. 그죠? 자, 등기관이 직접 할 수 있죠. 그래서 직권 등기가 탄생하게 되네. 갖다 써먹어주기만 하면 돼, 이제. 써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이제 안 돼. 등기소에 뭐하러 가냐? 등기하러. 등기관한테 가는 뭐하러? 접수하러 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등기부에는 뭐예요? 기록이죠. 왜 기록일까요? 이 앞에 무슨 등기부가 있냐면 전산 등기부야. 전산 등기는 타이핑을 쳐서 기록하는 거거든.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는 뭐가 됐을까요? 기재가 되겠죠. 기재.
이제 기재라는 단어가 없어져. 기록이라는 단어가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드디어 민법에서,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드디어 출제가 됐어요.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 자주 출제되는 거고. 자,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기록한 때부터 뭐라는 거에 효력이 발생했거든. 효력이 발생하니까 요거 생각해봐요. 요 중간에 누가? 틈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때? 누가 개입돼? 사기꾼이 되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문제가 생길까요? 대항력을 뭐 전입신고 다음날 0시로부터 발생하거든. 다음날 0시니까 어때요? 요 앞에 시간이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그럼 주인들이 뭐예요? 잽싸게 가서, 그날 가서 뭐예요?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다음날 0시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봐봐요. 그래서 사기꾼이 개입되니까 어째 법이 개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임대차의 효력은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사기가 벌어질 일이 없어. 근데 건물주가 다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잖아. 국회의원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기록한 때부터 과거에는 효력이 발생해서 사기꾼이 개입되죠. 그럼 법이 개정돼서 등기부에 기록하더라도 언제로? 접수한 때로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접수한 때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부메랑 효과가 생기죠. 방패잖아. 그럼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법 효력 발생 시기는 봐봐요. 기록한 때 발생한다. OX, X. 기록한 때 발생하는 게 아니야. 접수한 때로. 그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요쪽으로 가는 게 장려요. 뒤로 갔으니까 소급표. 그럼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등기법. 자, 또 하나 이제 기초공사를 또 하나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등기와 관련돼서 꼭 여기에다 참고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저당권. 저당권의 대상을 좀 외우더라고. 저당권. 자, 저당권의 대상은 소유권 및 물건이야. 물건이야. 소유권 및 물건이면서 읽어봐요.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해.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등기되더라도 A가 있다라는 거네. 저당권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해. 읽어봐요. 소유권 및 뭐요? 물건. 저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 등기돼요. 그런데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속된 말로 남의 땅 팔아먹는 호리가 자식이 되거든.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돼도 남의 땅을 팔아먹는 거야. 결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역권은 물건이지만 등기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죠. 그러면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네.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된 임차권이네요. 저당권의 대상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설사 뭐예요? 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채권이 물건화되는 거지 물건이 아니거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제원들이 호시탐탐 두 개를 노리겠죠. 지역권하고 뭐예요? 지역권하고 등기된 임차권. 이걸 호시탐탐 노리겠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동산 일부는 어때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건? 저당권. 자, 작년에 출제된 거. 자,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용인 물건들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은 참 단순하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기초에 충실하거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어려운 것만 잡아놔요. 어려운 것만 잡는다고. 기초야. 시험은 기초가 나와요. 기초에서 나오거든. 기초 강의가 뭐예요? 거꾸로 해봐요. 초기.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이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야.
그러니까 나중에 봐봐요. 나중에 듣는다. 3, 4월 달에. 그때는 기초 이미 끝났어요. 3월 달부터는 이제 기초 안 합니다. 이제 난이도를 높여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3월 달에 그러면 3월 달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제 난리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또? 5월 달에 오는 사람은. 이미 기초도 기초에서 난이도가 한참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속력을 좀 내라고. 속력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읽어봐요. 소유권 및 물권. 등기 등록돼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또 봐봐요. 또 하나 이제 숙제 하라고. 자, 소유권을 암기해야 돼. 소유권에 암기할 게 있어.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이야. 물건. 자,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소유권 및 물건.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뭐예요? 물건. 맞죠? 물건이 아니라 물건. 물건하고 물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임목등기.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여기 한 분 앉아 계세요. 아직까지도. 임목등기에 의한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이 있네. 자, 이걸 외울 문제인지 한번 봐봐요. 자, 요거 읽어봐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임목, 소유권의 대상이 되네. 근데 앞에 가니까 뭐 떴어요? 등기.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으로 되네. 자, 명인 방법은 뭐예요? 등기 등록이 없죠?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이거든. 그럼 등기 안 됐으니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시험 문제를 찾으면 임목 등기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며 명인 방법은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